넓고 넓은 바다에 떠있는 섬 하나. 그 섬에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며 이 섬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철부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난 아이. 아이의 얼굴에서는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남해 청정바다에 오롯이 떠있는 섬 모항도. 보리가 누렇게 익는 경관이 아름다워 모항다라 불리는 이 섬의 주인은 기욤인의 세 식구입니다. 눈만 뜨면 바다로 나가는 것이 세 식구의 일상입니다.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기욤이 아빠는 10년 전에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홉 살 인생을 오직 바다에서 보내온 기욤이는 바다가 운동장이고 배전이 놀이터입니다. 엄마가 건져 올린 통발에 큼지막한 문어가 들어있습니다. 미끈거리는 문어를 아무렇지 않게 잡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모항도 주변은 물이 깨끗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을 자라납니다. 하지만 기욤에게는 지루한 바다 위에서의 시간을 달래주는 작은 재미일 뿐입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걷어올리는 통발마다 속이 꽉 찼습니다. 코끝이 아릿한 곱센 바람을 뚫고 배를 띄운 보람이 있습니다. 기욤이가 통발에서 꺼낸 해산물 가운데 무언가를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별 모양의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는 왜 이러냐면요. 이거 말려서 죽게 되려고요. 이거 죽어야 돼요. 이런 것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오늘의 수확물 가운데 기욤이 머리보다 더 큰 문어가 있습니다. 무태 아이들은 구경도 힘든 것을 기욤이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아빠가 험한 뱃일에 기욤이를 데리고 다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놔두고 하면 위험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놀다가 물속에 막 미끄러져서 빠질 우려성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혼자 심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말을 심심하다 말을 않고 하면 또 우울증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서 할때 성격도 명랑해지고 건져 올릴 때마다 묵직한 통발에 기욤이가 신이 났나 봅니다. 뱃머리에 서서 목청을 높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독 성인 가요를 좋아한다는 기욤이. 못해도 바다가 잠잠해서 심심할 때나 오늘처럼 수학이 좋을 때면 기욤이 입에서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저가 내가 정말 언니를 저가 오늘 문어 잡았고 상기 잡았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 잡았고 그 다음에 소라 잡았고 그 다음에 30개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물에 걸린 문어와 성게는 거친 바다에서 흘린 아빠와 엄마의 땀입니다. 수학이 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가슴 뿌듯하게 바구니를 채우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인이 비워둔 섬은 강아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를 포고해야 될 때 방파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일은 기욤이의 몫입니다.
기엄아, 네? 많이 잡아서 좋아요? 네. 힘들진 않았어요? 내가 왜 힘들어요? 아빠, 엄마가 힘들지. 온 가족이 함께 잡아온 싱싱한 고기와 해산물은 무트로 나가 장이나 음식점에 내다 팝니다.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기욤이가 늘 아빠의 옆자리를 지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뒤 다시 차를 타고 몇십 분을 더 가야 장이 서는 읍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 문어야, 잘했다. 오줌 잘 쌌다. 그 내가 그 주웠다. 차에 타고 기욤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차량 어디에 성인가요 테이프를 꽂는 일입니다. 한 번을 그리고는 목청 높여 신나게 따라 부릅니다. 그리면 한 잔의 샴페인에 손 장단까지 맞춰가며 따라 부르는 폼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믿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가르쳐주도 안 하고 그래도 지 혼자 이렇게 탔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테레비 나오고 이러면 따라서 불러보는 거야. 기욤이 아빠가 단골로 거래하는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계십니까? 한번 가세요. 끝나나. 이 녀석이 힘이 너무 세서 큰일이네. 실하고 물 좋은 문어를 펼쳐놓고 기욤이 아빠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것만 있으면 돼. 아니 니도 하고 그래 하라고 그래.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잡아온 해산물에 구경꾼들도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아저 기마 자돈 받고 가자 받았어. 돈 얼마 줄 거예요? 돈 아닙니다. 얼마 드릴까요? 많이 2만 원요. 기욤이 얼굴에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기마 돈 먹기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렇지. 근데 2만 원 딱 하긴. 2만 원. 뭐 점심 되긴 하죠. 뭔가 마땅찮은 기색이더니 이내 가게 밖으로 휘만이 나가버리고 맙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다 저지 잘못했다. 더 줘야 돼? 얼마? 3만 원 더 줘야 돼? 그렇지. 너무 비싸다. 그렇지. 니가 그래? 너는 그놈도 없을까? 어머. 얼마야? 3만 원? 3만 원. 그래, 3만 원 더 하자. 아, 그지? 대박. 새로운 흔적에 마음에 들었는지 이제 얼굴에 들였던 먹구름이 거칩니다. 자, 기엄아. 네? 아니, 저 형님 이리 그 잡아온 거 파니까 어때요?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아요. 아유 죽겠어. 기분이 좋아요? 닦기 저기 아빠가 이렇게 밑에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돈 많이 벌 거예요. 아빠 일 많이 도와줄 거예요? 네. 갑자기 가게 앞이 상인들로 왁작지껄합니다. 다들 트럭을 무대 삼아 열창을 하고 있는 기욤이를 바라봅니다.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내가 가수 뺨치는 실력의 9살 꼬마에게 시장 아주머니들이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모양입니다. 어이 아들 자 갖고 가서 이 다음에 또 오고 유명해지소 어이 유명해지소 무대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 또래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각에 기욤이는 벌써 일어나 나왔습니다. 섬 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겨운 것도 사실입니다. 기욤이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졸린 눈을 비벼가며
등교 준비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욤이의 특별한 등교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습니다. 학교가 있는 인근 섬까지 20여 문을 배로 나가야 합니다. 등굣길이라고 해서 기욤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파른 방파제를 기다시피 올라가서 줄을 묶는 일은 어른들한테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움직이는 기욤이의 손끝은 생각보다 훨씬 야무집니다. 배에서 내리면 또다시 차를 타고 더 가야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으리로 제잘되며 다녀야 할 학교 길이지만 기욤이는 늘 아빠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불만은 없는 눈치입니다. 공차기 놀이를 한번 해보자. 네! 선생님이 심판 봐줄 테니까. 선생님 심판. 골키퍼 누가 할까 이쪽에서? 저요. 그쪽 기욤이. 기욤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시간. 골키퍼는 기욤이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골을 내주고 맙니다. 상대팀의 선제골에 바짝 긴장한 골키퍼 기욤이. 다행히 두 번째 골은 잘 막아냈습니다. 기욤아, 네? 섬에 있을 때하고 네. 학교에 있을 때가 어떨 때가 더 좋아요? 학교 있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요, 운동장이 제일 넓으니까 우리 섬에서는 바다가 있으니까 공에 떠나가 뭐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바다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 모두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땅히 뛰어날 곳이 없는 섬에 사는 기욤이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학교 시간.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욱이었어요. 그 사랑께에 날개가 있어 멀리. 여보세요? 왜? 오케이. 해남에서 여기에서요 놀고 있어요. 아빠가요 해남에서 지금 출발한대요. 친구들이 모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 기욤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타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욤이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섬에서 살려면 꼭 이뤄야 하는 꿈입니다. 기욤이는 꿈이 뭐예요? 가수요. 가수는 왜 되고 싶은데요? 돈 많이 벌어서요 섬에다가요 집 져주려고요. 엄마 아빠 집 져주려고요? 네, 섬에다가요. 조금 불편하긴 해도 기욤이는 섬이 좋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빠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기욤이가 학교에 있는 사이 아빠는 못해서 필요한 볼일을 보느라 해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기욤이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모항도와 신지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기욤이가 거르지 않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욤이가 주섬주섬 꺼내는 것은 약입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이거 누구 약이에요? 엄마의 약이야. 엄마 어디 아픈데요? 엄마요? 이게 항암약. 이거는 부산의 다리 아픈 약. 근데 이게 안 빠져요.
기욤이의 엄마는 2년 전 암 수술을 했습니다. 완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기욤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입니다. 게다가 복덩이 아들이기도 합니다. 야, 겸이 낳고라기 이제 많이 쓰게 됐지만 많이 살림이 풀린 거지. 어떤 식으로요? 아니 조금 더 손님도 오고 겸이 놓자마자 예약하고 20몇 명 예약 받고 그러니까 손님들을 겸이 보고 복등이라 그러지. 친구도 뛰어놀 곳도 없는 손바닥만한 섬생알. 기욤이는 바닷가에서 혼자 노는 것에 이력이 붙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가사리하고 샘이에요. 샘이야? 네, 가사리하고 샘이. 이거 뭐해 먹는데요? 이거 된장국에도 해 먹어요. 여기다 풀어지잖아요. 기욤이는 여러 가지 해조류의 이름과 요리법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 있을 때면 짬짬이 바닷가에 나와서 반찬거리를 마련해 간다는 기욤이. 심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깊은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요? 엄마가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 거예요. 편리하게. 엄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네. 이거 줘야 해요. 고사리 손으로 뜯는 해초에는 아픈 엄마를 향한 어린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너른 바다는 아들의 기특한 마음을 받고 대신 바다가 품은 것을 모두 기꺼이 내어줍니다.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사람이나 말 못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욤이네에서 사용하는 연장들은 대단한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음식들을 밀어내고 냉장고를 차지하고 앉았으니 말입니다. 이거 갖다 줘야지. 이거. 작은 섬에서 동화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모항도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거를 열려. 작은 가정용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고장이 잦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만물 박사, 그거 빼야 돼. 기욤이는 숙달에 된 조수가 됩니다. 그래야 잘 돼? 이런 뭐 하다 보면 이제 손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뭐를 하나 가지러 가고 뭐 연장 같은 거 가지러 이제 보낼 때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주지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이렇게 뭐 그물 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거짓 멀은 사람 한 사람 일을 하는 거 이제 하는 편이죠. 부자가 발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끙끙댄 끝에 드디어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공하면 통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아빠가 이렇게 네. 수리하는 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진짜요. 아빠가요. 잘 고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제일 아빠가 잘 고친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기욤이의 눈에 아빠가 얼마나 크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적막한 모항도에 배가 들어옵니다.
이런 흔치 않는 상황에 기욤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 두 개는 아빠한테 주세요. 하나 더. 방파제 위에 서서 한참을 참견하던 기욤이는 기어이 방파제에서 내려와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뱃줄을 매주고 나서야 직성이 풀립니다. 섬으로 들어온 사람은 고모와 고모부입니다. 안 무섭다. 뭐가 무섭다.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기욤이 집 뒤에 있는 산은 꽤 험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기욤이 식구가 전부이기 때문에 산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도름이 안 열어졌어. 뭐가 안 열었어요? 도름이 안 열어. 저 진짜 사냥하러 난린다. 아 진짜 사양 깨구나 이거 기가 도시 아이들 같으면 뭔지도 모를 두릅을 기욤이는 험한 산에서 직접 찾아내고 따는데도 한 몫을 거둡니다. 어디냐? 여기. 주소. 와, 저 그차말로. 자, 하나 더 땄지. 이른 봄에만 잠깐 구경할 수 있는 귀한 나물 두릅. 자, 저런다 이놈다. 어디 봐. 아빠는 두릅을 아들 입속에 넣어줍니다. 와, 다 써줄 거구만. 고모가 잘 모르구만. 네 계란 이거 엄마 참 어르더란게. 쌉쌀하고 아릿한 두릅의 참맛을 알기엔 아직은 기욤이가 어린가 봅니다. 섬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문제는 식수입니다. 다행히 모항도는 지하 안반수로 식수를 해결합니다. 우리 식수예요 이게 식수인데 아직 안반에서 나와요. 오염이 안 돼 있고 가뭄에도 예징한 가뭄에는 버티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봄을 맞아 겨우내 샘에 쌓였던 묵은 때를 벗겨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기욤이가 아빠를 거둡니다. 아직 어린 기욤이가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어올리면서 청소를 돕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아빠 혼자 힘들 것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꾀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겨우내 두텁게 쌓인 낙엽들을 긁어내고 샘에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일도 샘 청소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빠, 나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어. 조금만 더 하면 돼. 허리 아프다고. 되게 조금만 하다 안 하네. 알았어, 이거 할게.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아빠 옆을 떠나지 않는 기특한 아들 기욤이. 기욤이가 있어 고된 뱃일도 불편한 섬생활도 웃으며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넓고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늘 듣던 파도 소리, 늘 맞던 바다 내음이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엄마 아까 엄마가 이제 기욤이 말 잘 듣고 기욤 아빠 말 도와주고 말도 잘 듣지 공부도 잘해 노래도 잘 부르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많이 좋아졌지. 지금은 머리도 안 빠고. 바다가 키우는 아이 기욤이. 기욤이는 물빛 꿈을 꾸며 넓고 깊은 바다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